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지난 주말 똑같은 일요일날은 초복이었었죠. 사실 지난주 일요일날 날씨는 뭐 이렇게까지 덥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주 날씨는 참으로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연일 시장에서 폭염이네 뭐 열돔 현상이네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도 기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기후의 변화가 무섭구나라는 거를 많이 실감하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보다 날씨가 더욱 더워졌고 또 다음 주는 오늘보다 더 덥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님들 더위 조심하시고, 특히 이제 이럴 때 밖에서 야외 활동 많이 하시면 또 열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좀 주의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덥다 보면은 우리가 또 에어컨을 굉장히 많이 틀잖아요. 또 본의 아니게 또 여름에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에어컨도 너무 많이 세면 머리도 아프고 하기 때문에 자주 환기하시면서 그렇게 이 무더운 폭염이 들끓는 여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뭐 간단하게 뭐 카페에 이제 뭐 다음 주 증시 일정이라든지 좀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정 파악하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보다 사실 훨씬 많은 일정들이 저는 널리고 널렸다라고 봅니다. 이거 다 하고 있는 것도 시간 아깝고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다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이런 거는 다 한 번 정도 체크는 하고 가야죠. 주식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증시에서 일정, 수급, 돈의 변화, 그 다음에 리스크적 요인, 뭐 그리고 시장의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요인들, 그런 거를 미리미리 전쟁이 터지기 전에 다 분석을 해놓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방법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총을 가진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투자자들은 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목검 들고 뭐 탱크나 뭐 로봇 미사일에다가 툭툭 치는 그 정도의 힘뿐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안에서 전쟁 같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비 또 대비 또 대비,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 즉 욕심을 버리는 이 훈련 등등이 결국은 우리네 계좌를 살려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시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주말에 그 청취자 분님이겠죠. 이제 그 라이브 방송 수강 뭐 질문을 하다가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같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네, 피곤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주식시장에 이 매매 방법, 매매 기술은 있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완벽한 거 100%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리스크를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뭐 하루, 일주일, 그리고 뭐 딱 그 우리가 보는 수학의 공식처럼 딱 펼쳐져 있는 그 공식처럼 대입만 하면 100%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게 된다면 누가 이렇게 열심히 종목을 분석하고, 누가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누가 새로운 종목을 매일매일 찾겠습니까? 종목에 공식만 대입하고 기법만 딱 하면은 무조건 벌 수만 있다면, 네, 참 쉽게 인생을 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일주일, 뭐 보름, 한 달, 뭐 그렇게 시간과 공을 들여가면서 이걸 자기 것으로 체득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와 해야 될 거를 구분하고, 어느 시점에서 어떤 비중을 관리를 했더니 나한테 유리하다라는 거를 스스로 깨우치는 그러한 과정을 뭐 저와 함께 연습하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매매를 하고 뭐 스윙 단타 뭐 다 하고 있지만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러한 매매는 그래도 안전하고 성공률이 높은 매매입니다. 그리고 가장 뭐 오래 하셔도 좋은 매매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또한 저희도 같이 매매를 하고 굉장히 뭐 희노애락을 같이 느끼죠. 많이 밀릴 때는 굉장히 괴로운 거고 또 많이 올라가면은 행복한 거고. 근데 기준은 있으니까 그런 기준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네요. 자, 해외 증시 먼저 네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일 마감 시향을 먼저 보면요, 다우지수 뭐 장 초반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장 초반 상승 이후 전강 후약으로 좀 마감이 되었는데, 기술적인 지표에서 보면은 나스닥도 고점을 경신하고 추가 상승을 하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스닥의 이러한 상승 기조는 전부 다 기술주들이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다우는 반대로 이 상단에서 조금 괴로움을 보여주고 있죠. 이 상단에서 다소 좀 괴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든지 이 박스권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 박스권에서 막히게 되면은 급락이 나오는 거고요. 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반대로 급등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고점을 경신을 못할 때, 그럴 때가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의 시장, 즉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채금리가 이제 5월달 이후로 급등하던 국채금리가 꺾이게 되는 거죠. 보면은 여기에 날짜가 좀 안 나오는데 5월달 이후로 꺾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미국의 기술주라든지 국내의 성장주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또 문제가 뭐냐, 이게 기술주가 국제금리가 빠지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또 있습니다. 말 그대로 꼭 이 글을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채 금리가 1.28까지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채권 금리의 하락, 통상 이게 과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냐면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움직임인데, 시장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연준의 테이퍼링이 지연될 것이다. 왜?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경기 침체를 막아야 되니까 연준은 돈 계속 풀 거야. 그런 믿음이 굉장히 시장에 팽배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지연될 거다. 확장 재정 정책은 그대로 유지로 받아들이고 그냥 베팅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지금 시장은 저는 간다라고 봐요. 왜? 채권금리의 하락은 사실은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반대로 경기 침체, 코로나 확산, 이 키워드는 그동안 코로나 이슈로 인한 연준의 돈풀기에 이 근거가 됐기 때문에 계속 시장은 이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주 시장에서 파월은 3번의 발언을 했어요. 하원, 상원 나오면서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뭐 증언 관련된 이슈를 던졌습니다. 시장에 대한 친화적인, 그러니까 친시장적인 발언을 지속하면서 시장을 달래기를 하는데, 이런 발언이 점점 약발이 다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지금보다 국채 금리가 더 떨어져서 1.1%대로 가게 된다면 시장은 폭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 뭐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증시가 폭락할 것이냐,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국채 금리가 1.2를 깨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거시적인 부분이고, 이번 주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될 주요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국채 금리의 이 움직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단서 조금 더 넣어보면, 지난주 주말에 나온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중국 증시와 국내 증시 한번 탁 튀어 오르게 한 요인이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준율 인하를 했다. 근데 사실 왜 지준율 인하를 했냐, 근데 핵심을 보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8%인데 내년에 5% 성장을 예상을 합니다. 추가적인 복병이 원자재 값 급등이 성장률을 더 깎아먹고 있다라고 해서 원자재 투기를 잡겠다라고 중국이 하는 거죠. 왜? 성장률을 깎아먹는 주 원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리스크적 요인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하나의 이 힌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이 성장률이 8에서 5%로 예상을 한다. 그럼 지금 미국이 당면한 과제는 뭐냐면, 여기서 미국의 기업들이 3분기에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것이냐 아니냐를 바라봐야 되고, 이 성장성의 둔화가 나타난다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굉장한 이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성장주 뭐 다른 성장 섹터가 생기겠죠. 그때는 또 다른 시장의 테마가 분명히 생기겠죠. 그런 쪽으로 빨리빨리 변화가 있어야 되고, 기존의 시장의 주도주가 또 바뀌는 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고시적인 부분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뭐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상대적으로 수급적으로도 별로 안 좋고 글로벌 증시도 안 좋아서 조심하자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을 봤습니다. 목요일 시황도 마찬가지고요. 늦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 시황대로 저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코스피 지수 이 차트에다가 제가 설명을 좀 했는데 시간이 걸려서 미리 다 해놓은 건데, 지금 이 지점 꼭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떨어져도 이 점은 지켜야 되고, 이 점이 떨어졌을 때 저는 이 소비 섹터를 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한번 보죠.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나스닥 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카페에 이제 키워서 한번 보세요. 이 차트를 좀 키워서 제가 글로 다 해놨기 때문에 보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럴 뭘 의미할까요? 속임수입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눌리면 이런 게 페럴이 나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왜 이런 게 발생할까요? 이렇게 돌파하고 눌려야 헤드앤숄더를 만들 수 있으니까, 헤드앤숄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굉장히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고요. 반대로 이런 구간들, 역헤드앤숄더가 나오는 이런 구간들,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괴롭지만 이 지나고 보면 이 자리에 주도주가 바뀌는 바닥이다 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점에서 항상 이 매력적으로 보여줘요. 주가가 이 개인들이 이 고점이 더 갈 것 같은 이런 환상에 빠지는 변곡점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자, 분봉으로 다시 좀 넘어서 세세하게 좀 풀어서 또 봐보면, 분봉을, 자, 우리가 비중을 늘려야 될 구간, 아까 말씀드린 이 역헤드앤숄더가 있는 구간을 그냥 1구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2구간이라도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구간들이 지금 보여야 돼요. 지금 윗구간에서는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한 칸이 하루에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거의 3주간의 바닥을 다지는 거죠. 3주 동안 바닥을 다진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한 1, 2주, 2, 3주 동안 고점을 만드는 겁니다. 보면은 다 비슷해요. 뭐 한 10일간 고점을 만들고, 한 2주 동안 시장 붕괴시켜 버리고 바닥 한 3주 동안 만들고, 이러한 사이클이 지속될 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도 사용해 보는 거죠. RSI 지표를 사용해서 뭐 30 이하에서 적절하게 나는 밑에서만 잡을 거야 라는 기준을 가지고 좀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수는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 체크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정도로만 좀 보고 넘어가고, 자, 금요일날 네, 국내 증시 소폭 마감이었는데 지수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시장 쏠림에 의한 앞만 보고 가는 종목군들의 분명히 저는 피로감이 쌓이는 게 아니라 아예 누적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게 말 그대로 폭발 직전까지 가고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15가 치더라도 좋은데, 저는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쪽은 사실 가급적이면 건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올라간 거 다 차익 실현 잘 하시면서 가시길 생각이 드네요. 금요일 2차전지 여전히 강세인 반면에 그간 올랐던 뭐 효성 TNC, 뭐 화학 섹터들이 일단 선제적으로 좀 많이 빠졌죠. 이렇게 하나하나 지수들이 주도주가 무너지는 거를 저는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못 올라간
비메모리 섹터의 중소형주는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메모리 중소형주를 저는 관심 있게 좀 봤으면 좋겠다. 결국은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강 쪽에서는 기관과 외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SD 바이오 센서 금요일날 상장이 나왔죠. 저도 관련해서 조금 청약을 넣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시작하면서 1분 있다 팔았어요. 64,000원 정도에 다 던진 것 같은데 좀 다소 아쉬움이 많습니다. 시초가 매매도 고려를 해봤던 종목이고요. 일단 장 전에 악재성 요인이 좀 나왔죠. 악재성 요인이 나오면서 뭐 이거는 종목을 몇 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휴마시스 먼저 악재성 요인이 하나 나왔어요. 뭐 가짜 무슨 뭐라고 하더라. 뭐 진단 키트 뭐 사용이 오히려 그 확진자를 늘리는데 부추겼다 등등 네 이슈가 나오면서 좀 많이 밀렸죠. 그런 이슈가 이제 약간 악재성 요인으로 좀 제가 기사를 좀 못 찾았는데요. 악재성 요인으로 좀 작용하면서 휴마시스는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였고 SD 바이오 센서도 사실은 따상을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좋은 관점에서 나와서 따상을 좀 기대를 했는데 좀 SD 바이오 센서는 좀 못 갔어요. 그치만 이거는 월요일날 한 번 정도는 다시 봐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대여가 따상 출발을 했었는데 적어도 따상은 아니더라도 20, 30%는 올라야 되는데 공모가랑 거의 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선에서는 제가 봤을 때 움직임을 지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휴마시스도 이 코로나 섹터 제가 안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딱 이 구간까지만 봐볼 생각이에요. 여기를 이탈을 할지, 그러니까 이 정도 구간에서 볼지 혹은 이 구간에서 볼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 구간에서 한번 봐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오는 시나리오가 된다면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왜? 휴마시스는 거래대금이 타 종목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점은 생각을 하고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보여줘요. 거래대금이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 많이 터졌기 때문에 휴마시스 정도는 봐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날도 언급을 드렸죠. 여름 폭염으로 인한 전력 서급 문제 관련해서 옴니 시스템, 네, 옴니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세명중의 선도전기 상당히 이런 쪽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옴니 시스템이 이 전력 수급 문제로 인해서 신고가를 좀 만들었습니다. 통상 이 음봉 매집이 한 번 하고 바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쉽지 않은 종목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옴니 시스템도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러한 전력 수급에 대한 부분이 이번 주 대충 일정으로 봤을 때 19일날 오후에 산업부 차관이 여름철 전력 수급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한다라고 하죠. 이게 나주에 방문을 합니다. 나주에 한국전력이 있어요. 한국전력이 있어서 방문을 하고 이러한 내용이 20일날 여름철 전력 수급 대비 현장 점검이라는 이유로 조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월요일날 만약에 이런 섹터가 눌린다면 당연히 매매 대장으로 저는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가장 대장은 일단 옴니 시스템 그리고 일진전기가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죠. 저희는 광명전기를 매수를 했어요. 광명전기를 들고 있고 광명전기도 과거에 이쪽에서 시세를 줬던 2등주 정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무너지기보다는 한 차례 더 수구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광명전기도 잘 봐야 되고 여기서 바로 떠서 가버릴 수도 있고 약간 밀려서 눌렸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명전기 특징주를 좀 붙였던 종목입니다. 특징주를 좀 붙였던 종목이고 여기서 사실 저희는 금요일날 이런 이 전력 관련된 종목을 주로
좀 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세명전기는 차트는 안 좋은데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선도전기도 마찬가지죠. 선도전기도 이런 부분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전력 수급 관련된 종목군들 월요일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 일단은 신일전자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시총이에도 낮아서, 근데 이미 갭이 뜨는 종목은 사실 건들기가 쉽지는 않고요. 파세코도 마찬가지고 다 갭이 떠서 출발을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건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일단은 광명전기 아니면 옴니시스템 위주로 좀 체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21일과 22일이 최대 피크라고 하면 말 그대로 21일과 22일이 주가의 고점을 만들 수 있는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 메타버스 섹터가 1차 시세 후에 약간 대장주가 좀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좀 쉬고 있고요. 위지웍 스튜디오는 지속해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데도 금요일날은 엔터 플랫폼들이 많이 좋았죠. 키다리 스튜디오 올라가면서 뭐 삼성 스펙도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이 메타버스 플랫폼 좀 셌는데, 특히 한컴 MDS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일단 저도 사실 한컴 MDS 관점을 이게 좀 놓쳐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이번 주에 있을 국토 스마트 국토 테마에 대한 부분에서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점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디지털 트윈 관련된 종목이 금요일날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게 선제적으로 반응을 한 건지 아니면 남은 일정에 따라서 추가 상승을 해 줄 건지 우리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디지털 트윈 21일부터 23일 이제 나올 이 스마트 국토 엑스포에서 메타버스 중심 스마트 국토 엑스포다. 공간 정보와 디지털 트윈이 열 미래 엿보길.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이죠.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공간을 디지털 트윈으로 어떻게 막 만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는 한컴 MDS와 바이브 컴퍼니가 증시에 있습니다. 일단 한컴 MDS는 다소 조금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좀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 바이브 컴퍼니는 카카오가 2대 주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뭐 종목을 찾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네. 디지털 트윈 딱 쳐보면 기업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딱 나온 바이브 컴퍼니, 그 다음에 바이브 컴퍼니가 뭐 현대차 디지털 트윈 도입, 그리고 스마트 고도와 뭐 디지털 트윈 기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네이버 랩스, 바이브 컴퍼니, 항판 유지 핵심 디지털 트윈, 바이브 컴퍼니 300억 규모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에 뭐가 엮였는지 찾아보는 거죠. 디지털 트윈. 바이브 컴퍼니가 올해는 가장 많이 지금 디지털 트윈에 언급이 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디지털 트윈 안에서 바이브 컴퍼니 주가 위치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니까, 만약에 또 눌려주면 이런 구간 언저리에서 매수가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주가는 뭔가 구조물을 만들어 놓는 자리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일자가 며칠 남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언저리가 뭐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컴퍼니를 이번 주에 이 메타버스 안에서 신규로 좀 봐봐야 될 종목으로 좀 넣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서 몇 개는 지워버려야 되겠다. 바이브 컴퍼니 하나 넣어놓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돔에 대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밖에 저희는 금요일날 일단은 매도를 한 게 PM 풍년에 대해서
종목을 매도를 좀 했어요. 개인적으로 여기를 한번 다시 치면 종목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윗꼬리가 너무 길어서 매도를 좀 하고 일단은 정리를 했는데, 정치 테마주들이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하게 저는 좀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한세, 뭐 MK라든지 굉장히 막 그 너무 높은 구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있죠.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다 금감원에서 제재 다 들어갔는데 요즘은 금감원에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정부에서 약간 풀어준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주말에 뭐 주식하는 이제 선후배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정치 테마주로 좀 올라가면은 이 주가 조작 그런 이슈 뭐 그런 거에서 금감원에서 전부 다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즉 이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참 올해는 참 시장이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최재형 관련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니 다음 주 월요일 날 책을 내는 거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월요일 날 매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7월 20일 블루오리진 발사가 있죠. 네, 캔과 에어로스페이스 하나만 저는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이 이번에 넘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캔과 에어로스페이스 딱 한 종목만 그렇게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타 잡주를 공략을 해서 될 일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AP 위성도 올라가면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고,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걸로 막 급등한다라기보다도 그냥 캔과 에어로스페이스 하나만 급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캔과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한 우주항공이 같이 움직일 거다라는 희망보다는, 네, 그냥 이 종목 하나에서의 흐름만 체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네, 저녁에 라이브 방송 때 뭐 나머지 못다한 이야기 하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리스크 관리하면서, 네, 대응하면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 되리라 생각하고, 나머지 주말, 남은 주말 다들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